솔직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늙는다는 생각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합니까? 주름진 피부나 아픈 관절 때문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공포는 뼛속 깊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 존재의 의미가, 내 정체성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온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거라는 두려움이죠. 이 사회는 매일같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더 젊어 보여라, 더 많이 성취하라, 끊임없이 인정받아라. 하지만 정작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거장칼 융은 이 모든 공포가 우리를 속이는 치명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융에게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의 초라한 여운이 아닙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더 자유롭고 의미로 폭발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험의 시작입니다. 그는 늙어간다는 것을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위대한 변신이자 마침내 온전한 나로 완성되는 숨겨진 축복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바로 그 혁명적 사상 속에 당신의 노년을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닌 생애의 가장 충만한 순간으로 완전히 뒤바꿔줄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서점에 넘쳐나는 뻔한 자기계발서의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뼛속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인간 정신의 어두운 심연에 대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진실에 가깝습니다. 특히 4번째 기둥은 너무나 불편하고 위협적이어서 심리학계에서조차 종종 침묵하는 주제입니다. 융은 이 기둥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를 여는 황금 열쇠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내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이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다면 당신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앞의 새 기둥마저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더 깊고 강력한 통찰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첫 번째 기둥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개성화입니다. 가면 뒤에 묻혀버린 진짜 나를 되찾아 내면의 왕좌에 당당히 앉는 위대한 영혼의 혁명입니다. 잠시 되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철저한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어 인정받고 역할을 따내고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쓰는 사회적 가면이라 불렀습니다. 이 가면은 분명 필요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인류 사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가면이 내 피부에 완전히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든 감옥이 되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남들의 기대와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었던 그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영혼이 질식해가는 겁니다. 한때는 내 존재의 이유였던 그 역할이 이제는 텅 빈 화상처럼 느껴지는데도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이건 절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해 라고 절규하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생명의 비상벨입니다. 개성화란 바로 이 삶의 권위를 외부 세계에서 내 영혼의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혁명적 전환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직함이나 조직, 타인의 박수갈채에서 무한정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과정이죠. 진정한 의미는 오직 내 의식과 저 깊은 무의식 사이의 치열하고도 솔직한 대화, 그 불꽃 속에서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은 대개 견디기 힘든 불편함과 함께 불쑥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이 발미돼서 무너지고 심장을 뛰게 했던 목표들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듯한 길 잃음, 심지어 심연처럼 깊은 우울감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지만 융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려 필사적으로 꿈틀대는 지극히 건강한 생명의 신호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성화는 세상과 담을 쌓고 동굴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내 영혼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마침내 온전한 나와 깊이 화해하는 여정입니다. 내 안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용기 있게 껴안고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궁극의 보물, 그것이 바로 내적 건의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박수에 목숨 걸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중심 위에 두 발로 단단히 서는 불패의 힘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힘의 유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절대적 경계선이 됩니다. 이 힘이 없다면 늙어간다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잔인하게 빼앗기는 끝없는 상실의 비극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적 권위를 세운 사람에게 노년은 삶의 모든 불순물과 허영을 걸러내고 가장 빛나는 정수만을 남기는 이대하고도 고귀한 정제의 축복으로 탈바꿈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그림자 통합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밀림 속으로 홀로 걸어들어가 그곳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나와 마주하는 숨막히는 여정이죠. 앞서 말한 개성화가 온전한 나를 향해 뻗은 위대한 길이라면 그림자는 그 길 한가운데 버티고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어둠의 영토입니다. 그림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체면 좋은 내 모습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가차없이 내다버린 내 영혼의 모든 파편들입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니야라며 격렬하게 부인했던 나의 또 다른 얼굴들. 평생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불꽃 같은 분노와 바다 같은 슬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했던 금기의 영역에 있는 욕망들. 그리고 감히 펼쳐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나의 가장 눈부신 잠재력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무의식의 깊은 지하실에 차곡차곡 쌓여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을 뿐이죠. 젊을 땐 괜찮습니다. 생존의 압박에 짓눌려 돌아볼 여유조차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압박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순간 그림자는 스멀스멀 벽을 뚫고 기어나와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적인 분노, 모든 것을 비웃는 씁쓸한 냉소,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의 형태로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그저 늙고 쇠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이제는 제발 나를 좀 봐줘 라고 절규하는 간절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번개처럼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내 안의 어둠을 없애거나 정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어둠을 향해 드디어 용기 있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안의 공격성을 무분별하게 터뜨리는 대신 내 안에 이런 파괴적인 힘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를 때 스스로를 경멸하는 대신 지금 내가 질투를 느끼는구나 하고 그 감정의 이름을 정직하게 불러주는 거죠.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용기. 이것이 바로 통합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끔찍하게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나라는 멋진 조각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파편들 사이에서 진정한 자유의 첫 숨결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안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나를 덮치는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한때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집어삼키던 감정의 거센 파도가 이제는 내가 의식의 서핑보드 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그림자와의 화해에 성공한 노년은 경이로운 수준의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날카롭던 비판은 따뜻한 이해로 변하고 단단히 굳어있던 아집은 부드러운 포용으로 녹아내립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해본 사람은 더 고요하고 더 깊은 지혜를 품으며 옛만한 인생의 폭풍에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이것은 삶이 그들에게만 특별히 너그러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의 대가로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은 것뿐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성취의 그림자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박수갈채가 완전히 먹고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진 뒤에도 계속되는 삶.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노년의 가장 처참한 비극은 의미를 치명적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독약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곧 당신의 생산성이다.
그래서 이전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며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적용된다. 바로 행위의 시대가 가고 존재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쇠퇴가 아닙니다. 영혼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던 화살표에서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뿌리로 완전히 바뀝니다. 미래가 유한하다는 가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라는 시간이 무한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험의 가치는 더 이상 효율성이나 쓸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면의 진실한 울림으로만 평가되죠. 평생 무시해왔던 기억들,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상상력, 꿈과 상징의 신비로운 세계가 현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물론 평생을 외부 활동과 성취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어왔던 사람에게 이 낯선 내면으로의 여행은 미지의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 전환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경이롭고도 장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삶의 무수한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하고 찬란한 별자리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자랑스럽거나 부끄러운 박제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나의 위대한 영혼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깊은 의미를 품은 조각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융은 깊이 믿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내 삶 전체를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로 온전히 껴안는 데서 온다고. 그렇게 내 삶의 서사적 일관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용한 충만감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절대 기대지 않는 오롯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궁극의 만족감입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존재했음을 깨닫는 심오한 평화,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평생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하며 살아왔다는 고요한 자부심. 하지만 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눈부신 의미의 발견조차도 인간 존재의 마지막 지평선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우리 여정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마지막 성소, 바로 죽음과의 화해입니다. 현대 문명이 가장 필사적으로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회피하고 미뤄야 할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와 정반대의 충격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삶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신비로운 지혜로 죽음을 향해 스스로를 준비한다는 것을. 무의식은 꿈과 상징, 섬세한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단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단다. 이 내면의 목소리에 저항하면 삶의 마지막 장은 공포와 분노에 완전히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속삭임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고요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융은 사후 세계에 대해 함부로 단정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죽음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죽음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사는 삶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얕아지고 무의미해집니다. 끝없는 쾌락과 소음, 무분별한 소비의 미로 속으로 도망치며 단 한순간도 존재의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지 못합니다. 반면 죽음을 명료하게 인식하며 사는 삶은 무섭도록 정직해지고 급진적으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나게 됩니다. 죽음과 화해한다는 것은 죽음을 갈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내 존재라는 이 위대한 그림 안에 죽음을 위한 자리를 마침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어지럽히던 사소한 걱정들과 하찮은 욕망들이 가을 낙엽처럼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이 영원한 보석처럼 선명하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진실한 관계,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진실, 영혼의 온전함과 평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존재함. 이 고귀한 경지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적이 아닙니다.
삶의 말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절박한 절실함을, 우리의 선택의 무게를,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영혼을 부여하는 침묵의 위대한 스승.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초월적 평온함은 그들이 모든 우주의 질문에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근원적 질문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험난한 기둥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도 누군가가 단순히 가르칠 수도 없는 영혼의 지혜입니다. 오직 깊은 성찰과 뼈저린 상실,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통해 아주 서서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곳에 이르면 노년은 더 이상 쇠락의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내면적 완성에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만한 노년이란 결코 젊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개성화의 용감한 여정을 떠나 내 안의 어둠을 기꺼이 껴안는 그림자 통합의 용기를 내고 성취의 그림자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성숙한 지혜에 도달한 뒤 마침내 죽음과 온전히 화해함으로써 내면으로의 위대한 순례를 완성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변형이었습니다. 삶의 무수한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하고 신성한 원을 그리는 순간, 그런 의미에서 노화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여정에 가장 장엄하고 빛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면 성장을 돕는 진실한 안내자, 알씨였습니다.